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퇴근하면 애 데려간다며?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오늘 야근이라 늦게 끝나고. 우리 남편은 회식이라서 술 한잔하고 늦게 집에 들어갈 거야.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애를 못 데리러 갈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재워. 그럼 내일도 나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고?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던가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겨우 3살인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보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한테 애 봐주는 대신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 그거 한 달에 겨우 몇 푼 주는 걸로 너희들 할 일 다 하는 거 같지? 나는 니들이 애 봐달라고 해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어. 돈 생각했으면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고 말지?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손주 보면서 용돈도 벌면 좋잖아. 그리고 엄마가 손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애 낳으면 엄마가 봐준다며?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애 보는 게 몇 배는 더 힘들어. 이게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받고 할 일이냐? 아, 몰라. 아무튼 오늘 데리러 못 가. 내일 금요일이니까 일찍 퇴근하고 갈게. 조금만 참아.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사는 60대 후반의 김 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과 서운함을 딸과 사위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처음 딸이 손주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감격스러웠는데 고작 한 달에 30만 원을 주며 애를 맡아달라고 해서 딸이 불쌍한 마음에 승낙을 했었죠. 처음에는 주말에 하루 정도 맡기더니 이제는 아예 평일 내내 아이를 맡겨두고 벌써 3살이 되었건만 어린이집은 믿을 수가 없다며 오로지 김 씨한테만 애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이남 사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눈치를 받고 어린 나이부터 서러움을 알아야만 했죠. 김 씨의 아버지는 일을 나가 바쁘게 살았고 어머니는 시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첫째인 김 씨가 나머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편이라 김 씨는 누나 언니이자 동시에 엄마처럼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에 익숙해졌죠. 특히나 김 씨의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는 두 남자 동생들의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김 씨의 꽃다운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30이 다 되어가던 중 중매로 다른 집안의 귀한 막내 아들과 어렵사리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손이 귀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은 전혀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기타를 치며 한량처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결혼 생활에서 2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나는 사업 구상하는 중이라 바쁘니까 쓸데없는 일로 말 시키지 마. 집안일과 동시에 생활비를 버는 것도 김 씨의 몫이었고 그나마 김 씨가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린 2딸을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기도 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김 씨의 남편은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김 씨가 버는 돈의 절반도 벌지 못했고 여전히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이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딸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독립했을 때 김 씨는 이제야 좀 편하게 사나 싶었지만 그때부터는 김 씨의 시어머니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김 씨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는데 또 시간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니 능력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김 씨 본인은 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나마 자기가 딸을 2이나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육아를 도와준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극진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먼저 시집간 큰딸이 일찍 아이를 낳았고 김 씨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봐주던 동생들 생각도 나고 당장 아이를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다는 딸의 말에 김 씨는 본인이 나서서 큰딸에게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김 씨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니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봐줄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나이 먹은 부부 둘이 사는 게 재미없고 심심했었는데 아이가 하나 있으니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손주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될 정도였어요. 가만히 손주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주가 너무 예쁜 나머지 뭐든 다 받아주었고 예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야단치고 엄하게 교육했었지만 손주에게는 너그러워서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 밥은 일일이 먹여주지도 않았지만 손주는 먹는 모습조차 너무 예뻐서 손주를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씩 밥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손주에게 오냐오냐 하는 자기 엄마를 보며 오히려 버릇없이 클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김 씨는 사실 이때부터 몸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들을 돌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장의 역할과 동시에 두 아이를 키웠으며 자식들 출가하고 나서는 병든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김 씨의 무릎이나 허리가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자기 엄마를 보며 작은 딸은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육아를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언니는 왜 자꾸 힘들게 엄마한테 애를 맡기는 거야?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김 씨는 특히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외출할 때면 금쪽 같은 손주를 업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 동생들을 봐줄 때부터 하던 버릇이었고 뒤로 업고 있어야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김 씨 본인도 두 손이 자유로워 일을 하기도 편했으니까요. 그나마 아이가 3살이 넘어서 김 씨가 너무 아이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딸은 김 씨에게 고마움의 대가로 주던 용돈은 계속 보내주었죠. 손주가 많이 자랐지만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씨는 손주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보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린 손주는 김 씨의 집에 올 때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시선을 고정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귀찮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김 씨는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 김 씨의 시어머니도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김 씨는 일찍 돌아가신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대신해서 딸처럼 본인을 대해줬던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던 작은 딸이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예전부터 남자보다는 본인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던 아이였어요. 작은 딸은 회사 내에서 직급이 갈수록 올라갔고 30 중반이 넘어가던 시기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위와 결혼을 해 1년 후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김 씨는 큰딸내 손주가 유치원을 다니고 본인의 손을 떠난 뒤로는 이제 앞으로 자식들이 아이들을 봐주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허리도 너무 안 좋고 예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손목 무릎 등등 몸에 있는 관절 중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작은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막상 딸이 손주 봐달라 부탁을 하면 본인 스스로 거절하기 힘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기는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던지 작은 딸의 아이는 외모도 너무 빼어나서 그런 둘째 손주를 한없이 예뻐했는데 처음엔 작은 딸도 자기는 절대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맡겼었는데
그때쯤 TV에 애를 괴롭히는 나쁜 베이비시터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는 것이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도 하는 수 없이 김 씨에게 애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애 좀 잠시만 맡아줄 수 있을까? 믿을 만한 사람 구할 때까지만 부탁해. 전에 일하던 아주머니는 맨날 돈만 올려달라고 하고 자꾸 불안하게 해서 그만두게 했어. 작은 딸이 어렵사리 부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 씨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지금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김 씨 집 근처에 또래에 친하게 지내는 다른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쌍둥이 아이들을 갓난 아이 때부터 매일 맡겨 놓았었는데,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암에 걸리는 걸 보고 김 씨는 또다시 힘든 육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도 편하게 놀면서 사는 사람과 손주 키우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바로 티가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김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작은 딸이 곤란해하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정도였지만 얼마 안 가서 작은 딸은 약속되지 않은 날에도 김 씨의 집에 아이를 맡기고 가버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집에는 하나둘씩 아이의 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번 맡겨놓고 며칠 동안 데려가지 않았어요. 딸이 오죽 힘들면 그러겠나 싶어서 김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일단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딸이 고맙다고 돈도 잘 주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아이를 봐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딸은 고맙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돈도 처음에 반년 정도는 제대로 주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새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면서 김 씨에게는 얼마 주지도 않았어요. 손주는 너무 예쁘긴 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딸을 보면 나한테 다 맡길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작은 딸 내외는 점점 아이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고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같이 외식을 하더라도 손주를 먹여주고 챙기는 것은 김 씨의 몫이었어요. 김 씨는 어느 날 너무 몸이 좋지 않고 힘들어서 작은 딸에게 너네 시댁에 애들을 맡기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돈네는 뭐 한다니?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 같던데. 우리 시어머니는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애 못 보셔. 그리고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라고. 시댁에 애 맡기면 시어머니 얼굴 자주 봐야 하잖아. 나도 몸은 안 좋아. 허리며 무릎이며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어 이거사. 작은 딸은 김 씨의 이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아이만 놔두고 가버렸죠. 원래 김 씨는 동네에서 자주 만나서 노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단체로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손주를 보느라 혼자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옛말에도 아이 돌봐준 공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김 씨의 작은 실수에도 작은 딸은 애 하나 똑바로 못 보냐고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하루는 아이의 목욕을 김 씨가 시키던 중에 눈에 비누가 들어가서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이 데려가려고 도착한 작은 딸과 사위가 아이 눈이 왜 충혈됐냐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애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 그거 아까 목욕시키는데 눈에 비누가 좀 들어갔나 봐. 물로 닦아냈으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의 얼굴을 살피던 사위도 김 씨에게 좋지 않은 눈빛을 보냈어요. 김 씨는 며칠을 고생하고도 작은 실수에도 큰 질책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손주를 똑바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 몸이 힘든 것보다 항상 손주가 다칠까봐 마음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유난히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선풍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톱에 멍이 들었고 아이가 깜짝 놀라서 크게 울었죠.
안방에 있던 김 씨의 남편이 달려나와 이 상황을 보고 김 씨에게 애를 똑바로 못 보냐고 소리를 질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주를 똑바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속상함에 김 씨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또 한 번 김 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애가 있는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김 씨는 애 보는 걸 한 번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화만 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손톱에 피멍이 퍼렇게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사진을 찍어 작은 딸에게 보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딸과 사위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김 씨를 몰아세우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애가 크게 다칠 뻔했잖아. 장모님,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하마터면 손가락이 부러질 뻔했네요. 김 씨는 아파하고 있는 손주를 보고 동시에 본인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딸내외와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고 항상 주의 깊게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잠깐 졸아서 사고가 난 것치고 본인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 씨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애가 다치길 원해서 그랬겠니? 너네 내가 돌봐주는 건 하나도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쳤다. 애가 다친 건 전부 내 잘못이고 너무 미안한데 이제 앞으로 애는 나한테 맡기지 말고 너네가 데려가서 키워라. 아이를 안 보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애를 봐. 일단 이번 일은 우리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대신 앞으로 좀 더 조심해줘. 김 씨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말을 끊고 가로챘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애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네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나한테 돈을 똑바로 주기를 하니? 일주일 내내 애 맡겨놓고 잠깐 얼굴 비추면서 잔소리나 하고 가는데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 딸과 사위는 김 씨가 하는 말에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아이의 짐을 챙겨 손주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안방에 누워있던 김 씨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올라와 눈물이 났어요. 딸과 사위는 대체 왜 본인한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싫든 좋든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약간은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결국 김 씨가 먼저 작은 딸에게 연락해서 아이 데리고 놀러 오라는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딸은 화가 단단히 나서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김 씨는 작은 딸이 손주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딸과 사위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동안 몸만 상하며 손주를 돌보고 욕을 먹은 꼴이 되었어요. 김 씨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고 더 이상 손주에게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예전에 다니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은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먼저 아쉬웠는지 김 씨에게 아이를 봐달라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제대로 챙겨줄 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씨는 절대 봐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나 이젠 여행도 다니고 내 삶을 살기로 했다. 손주를 가지고 보여준 애만에 협박하는 것도 질렸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 작은 딸은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딸과 사위는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번갈아 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었으면서 해보지도 않고 친정엄마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김 씨는 어릴 때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고 결혼하고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었고 자식들 출가하고 난 뒤엔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 손주까지 돌보면서 정작 본인을 돌볼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늦은 나이지만 이제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드디어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며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식들의 부탁이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고 막상 손주를 보면 귀엽고 예쁜 마음에 자기가 돌봐주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 자식 대신 손주를 돌봐줄 수 있냐 물으면 자식들이 어려우면 돕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 들어 육아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손주를 봐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다시 업기도 쉽지 않으니 항상 이런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상황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자식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돌봐주신다면 꼭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똑바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당당히 휴식을 요구하고 일정한 금전적인 대가를 정확하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를 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논쟁에서 정답이란 건 없지만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